2. 특성 없는 남자의 집. 이 작은 사고가 일어난 거리는 도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다가 변두리를 지나 교회로 빠지는 길고 구불구불한 주도로 가운데 하나였다. 그 우아한 남녀가 이 길을 따라 조금 더 갔더라면 분명 그들 마음에 들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18세기, 아니 17세기에 지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부분적으로 아직 잘 보존된 정원이었다. 쇠창살 문을 지나면 나무 사이로 건물이 보였다. 세심하게 다듬은 잔디밭 위에 지어진 건물은 짧은 입구가 돌출한 작은 성 같았는데 옛날에 사냥용이나 미래용으로 사용하던 별궁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건물 본체는 17세기에 지어졌지만 정원과 위층의 외관은 18세기 형식을 띠고 있었다. 건물 전면은 19세기에 개축되었고 약간 망가져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겹쳐 찍은 사진처럼 초점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주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걸음을 멈추고 아 하고 감탄사를 터뜨릴 만한 건물이었다. 어쩌다 앙증맞고 아름다운 그 하얀 성의 창문이 열리기라도 하면 고결한 정적 속에 묻힌 학자의 서재가 들여다보였다. 여기가 특성 없는 남자의 집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 공기의 연초로 필터를 통해 칙칙한 갈색거리를 내려다보며 10분 전부터 시계로 자동차와 마차, 전차, 그리고 멀리 있는 탓에 흐릿하게 보이는 보행자들의 머리를 세고 있었다. 보행자들의 시선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속도와 각도, 생기 넘치는 힘을 어림잡아 보았다. 그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타인의 눈을 잡아 끌어 꽉 붙들었다가 다시 놓아주고 특정할 단위도 없는 찰나의 시간에 무언가에 저항하듯이 그것을 떨쳐내고 그러더니 또 다른 것을 쫓아가는데 주의를 쏟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한동안 이런 계산을 한 후에 피식 웃으며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생각을 했다. 주의력의 균열, 눈 근육의 움직임, 영혼의 진자운동, 그리고 한 인간이 거리의 물결 속에서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모든 노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아마 아틀라스가 세상을 떠받치는 데 들인 힘조차 미미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힘이 산출될 거라는 생각에서 재미삼아 그런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 보았던 것이다. 또 그 계산이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하루에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도 측정할 수 있을 듯했다. 지금 특성 없는 남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어.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가는 한 시민의 근육이 하는 일은 하루에 한 번 시합에서 막대한 중량을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의 근육이 하는 일보다 훨씬 많다.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자잘한 일상적 수고도 그 사회적 총력 면에서 그리고 그 합산의 적합성 면에서 세상에 투입하는 에너지가 어떤 영웅적 행위보다 훨씬 크다. 결국 영웅적 성과라는 것은 과대망상식 발상으로 산 위에 올려놓은 모래알처럼 지극히 미미할 뿐이다. 그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꼭 덧붙여야 할 것은 그가 시민적 삶을 사랑했기에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로 예전에는 달랐던 그의 성향에 시민적 삶이 여러 어려움을 야기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개미처럼 집단적이고 엄청난 새로운 영웅주의의 시작을 예감하는 사람은 혹시 고루한 속물일까? 훗날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합리화 과정을 거친 영웅주의라 부르며 무척 훌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답할 수 없는 물음이 수백 가지나 있었다. 그런 물음은 그냥 느껴졌고 발밑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움직였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당시에도 이미 시간은 경주온 낙타처럼 빨리 움직였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에는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을 뿐이다. 게다가 어디가 위이고 아래인지,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특성 없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흰들이 이렇게 뒤엉킨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는 포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몸을 돌렸다.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신체 접촉을 꺼리는 병자 같기도 했다. 그는 옆에 붙은 드레스룸을 성큼성큼 가로질러가면서 방 안에 걸린 펀치볼을 빠른 동작으로 세차게 가격했다. 체념했다거나 허약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었다.